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평론가님, 예.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예. 펄펄 끓고 있다. 이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근데 펄펄 끓는 것처럼 너무 날이 더워졌어요. 예.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김호중 씨 사건, 또 사건 뒤늦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분노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 이게 유엔 사무총장에서 김호준으로 갔다가 정치권으로 가는구나. 네, 모든 게 끓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의 그래요.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은 그 가수 김호중 씨가 왜 나중에 이렇게 인정했을까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네.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을 텐데 보니까 뭐 배경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콘서트 이거 못 치르면 안 되니까 그 나중에 네. 전체 합쳐서 50억 매출 올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일단 콘서트 끝나고 자수하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80노무께서 김호중을 좋아하시는데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잘해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고 이렇게 시인을 한 건 아닐까요? 일단은 우리 최승우 변호사께서 진행을 잘하시고 저와 네. 티키타카가 좋다라고 주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도 또 시원하게 예. 뭔가 이 펄펄 끓는 걸 좀 식힐 수 있게 이렇게 좀 방송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하시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윤 대통령 5.18 기념사는 하나마나한 맹탕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발언인데 과연 누구일까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내신 정치구단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당선인의 발언인데요. 평론가님,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주자일 때도 그랬고 네. 이후에도 딱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지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이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 거한 4.19 민주인을 그렇죠. 계승하고 그다음 네. 계승하고 그다음 그렇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쭉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네.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네. 구구절절히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죠. 계속 약속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3년 연속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 참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합창자만 합창한 것이 아니라 네. 다 같이 재창하게 한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기념사가 이거 5.18에 맞는 건가? 헌법 전문 수록을 재차 강조하시든지 발포자 특정 등 진상규명, 실종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포함했어야 했다라고 박지원 당선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이 국정원장 재임 때에 박지원 당선자가
뭐 이렇게 여러 자료를 협력한 것 때문에 감사패를 전달했거든요. 네. 그건 감사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자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데 네. 대통령이 5.18 광주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 섭섭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좀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빼먹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얘기가 맞는데 대통령실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번에도 와서 했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처럼 또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 뭔가 윤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알맹이가 없다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아닐까요?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알맹이가 없는 거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고의적이다? 저는 대답합니다. 네. 지난 5월 18일 네.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 이번에 5.18 참석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배경사진까지 해서 모두 17장을 네. 17장을 언론 보도 자료로 뿌렸습니다. 네. 그중에 맨 마지막 자료가 뭐냐면은 네. 대통령이 손수 펜으로 네. 첨삭하는 모습이 들어 있었어요. 네. 아마 그 인터넷에 사진 보시면 네.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뭐 나중에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네. 대선 후보 때도 이야기했고 그렇죠. 불과 한 달 전 총선 때도 국민의힘 공약으로 나왔었고 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아니요.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처럼 나이 많으시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아니 아직 쌩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자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는 네. 결국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쿠데타 기간으로 기록되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광주 민중이 항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네. 그냥 막연히 민중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얼버무린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5.18 날씨 좋았습니다. 엉뚱한 얘기한 거하고 네.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 의도적으로 헌법 전문 수록 5.18 정신을 어떤 헌법 전문 수록하는 걸 고의적으로 뺐다라는 뉘앙스처럼 좀 들립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어쨌든 3.1 운동은 일제 저항 운동, 그다음에 4.19 혁명은 이승만 반독재 투쟁, 그다음에 5.18은 국가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민중 투쟁, 그리고 실제로 대선 후보 때부터 그리고 한 달 전까지도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첨삭하는데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의도적으로 안 넣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까지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부분이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 대한 비판과는 좀 별개로 취임 후에 엄수된 세 차례 5.18 기념식에 모두 참석했다는 점이 높이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이후에 또 특히 제가 보는 부분은 보수층 대통령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박지원 당선자도 대통령께서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하시고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예. 제창하신 건 평가한다라고 네. 이야기했고 네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준 거 참 감사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네. 뒷부분에 기다렸다 결과를 무엇을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라는 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뭐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3년 연속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거 최초니까 네. 물론 높이 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자체가 이 보수 진보의 운동이 아니라 보수 진보의 네. 사건이 아니라 네. 그 업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염원한 모든 국민의 네.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앞으로 대통령들 누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 빠지지 말고 5.18 기념식에 계속 참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군부 쿠데타의 어떤 군압발에 의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요거 상당히 좀 또 이 노래 많이 논란이 됐었죠.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올해는 좀 유가족들과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와 좀 비교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네. 참석자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네. 합창단을 세워놓고 합창단이 부르게 네, 하는 네. 합창으로 했어요. 재창이 네,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굉장히 그 5.18을 상징하는 노래이고 그렇죠. 뭐 역사를 따져가서 올라가면 굉장히 가슴 아픈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박관영 열사하고 네. 김영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에서 나온 예, 노래이기도 예, 예, 하고요. 그렇죠. 백혜연 선생이 만드신 거죠. 예. 근데 이 노래는 보통 이제 나가면 시위 때 이렇게 흔들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유가족과 같이 이렇게 예, 아랑드며 이렇게 네, 네. 노래하는 이게 좀 어색하긴 해요. 네, 네. 근데 이것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했어요. 네. 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라든지 네. 황운하 원내대표,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목 지금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 네. 거죠. 어쨌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노래 불렀대요. 두 손을 이렇게 앞에 모으고. 네. 민주화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권에 따라서 5.18 광주민주화 기념식 때 합창이냐 재창이라 두고 갈등을 빚었고요. 예.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3년 연속 논란 없이 재창이 되었고 네. 우리 이 부분은 어떻게 노래를 하든 간에 네. 우리 국민들이 자기에게 맞는 자세로 마음으로 노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이 잘 한 거고 통합의 메시지 뭐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또 이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또 해서 어떤 이런 발언을 좀 사과라는 또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는데 예.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네. 그겁니다. 군부 독재 시절이나 네. 명단이 알려지면 네. 2차 불이익이 우려돼서 그랬지만 그렇죠. 지금같이 대명천지 민주화된 시절에 네. 이 역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네. 왜 익명으로 하냐 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랑스러운 이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홍준표 시장도 마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떳떳하면 공개하지 뭐 이런 이야기보다 자랑스럽게 알리자라는 네. 차원에서 이야기한 걸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어쨌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저는 의미였다. 선의로 받아들일게요. 네. 그러나 네.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왜 이 명단 공개가 화두가 되었는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왜곡인 북한 개입설이라든지 무장 폭동설이 그쵸. 폭동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네. 독립유공자 또 6.25 참전 유공자 받은 혜택에 비해서 네. 5.18 유공자 혜택이 과도하다. 이 가짜 뉴스가 확 퍼졌어요. 네. 이게 소위 수구 진영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막 퍼지고 나니까 굉장히 5.18 유공자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됐어요. 네. 고통받았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에서 네. 이 소송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소송에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이미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이념을 기리고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네.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네. 당시에 언론들이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네. 생존자 어린 학생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죽었는데 기분이 어떠냐. 네. 심지어는 피해자 책상까지 뒤지고 전화번호 뒤져가지고 거기 밤새 전화하고 핫독질하고 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5.18 명단이 이 공개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지금 뭐 5.18 유공자 명단 발표는 네. 지구는 평평하다 네. 주장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그렇게 평면설 주장하는 사람들 아무리 증거 갖다 내도 그런 신념, 북한이 쳐들어왔다라든지 뭐 무장 이런 거 안 바꾸거든요. 네. 세대가 지나야 되기 네, 네.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자들의 주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두 번 또 죽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유공자분들께서 뭐 불편해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악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예.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생활 보호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도 금지시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논쟁이 조금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더라. 야, 이게 또 자극적인 용어 나왔어요. 우리 네. 김정은 대변인이더라. 굉장히 날선 비판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회고록 냈죠. 발간한 외교. 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얘기해 주신 건데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발언인데 이 내용 회고록 나왔단 말이에요. 회고록 예. 보고 얘기하신 거죠? 회고록을 내용 일부를 보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 한 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소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네. 그 막후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서로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네. 지도자의 나이브함은 심각한 무능이다. 네. 그리고 국가의 큰 리스크다. 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허상이라면서 이 상황이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더라 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북을 제발 극복해야 한다. 사실 방점은 네. 민주당에 있어요. 네. 민주당 그렇죠. 깔려고 네.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비가역적인 뭐 핵포기나 혹은 핵 개발이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요. 노력은 했으나 어쨌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노력은 했으나 핵이 뭐 금지되거나 뭐 그렇진 않았죠. 뭐 그다음에 뭐 해구상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에서도 좀 약해진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올 만한 대북관적인 얘기인데 나경원 당선인뿐만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 비판 가세했습니다. 연이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네.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맞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1등 공신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그리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의 이 핵 관련된 이야기보다 네.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한 부분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네. 통해서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네.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와 정반대 논리로 네. 인도에서 초청을 한 게 맞다. 네. 근데 먼저 초청한 것이 한 번 있었는데 두 번 가기가 뭐해서 네. 허황우 기념식장이 열렸대요. 우리나라
저 인도에 허황우가 왔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보냈다라고 변방의 중심으로 하는 회고록을 오늘 다시 반박하는 차원에서 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애매한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에서 먼저 초청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내용이 문광부 장관, 그러니까 막 장관 초청을 먼저 했는데 배우자를 보내는 내용은 한국에서 먼저 얘기했다. 이 내용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초청한 게 아닌데 영부인을 우리가 집어넣느냐 아니면 영부인이 와주시면 감사하다. 하지만 영부인까지는 안 와도 되는데 문광부 장관만 와도 된다. 이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그 이야기는 뭐랑 연결되냐 하면은 네. 첫 단독 외교다라고 얘기해서 또 박지원 당선자는 또 이렇게 네. 얘기해.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호 네, 네, 영부인이 유엔 가서 연설한 게 첫 네. 단독 외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서로 말이 달라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출간 이전부터 관심이 높았었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뭐 어떤 데는 1위, 어떤 데 2위, 뭐 7위 했는데 이제 다 1위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다 살 것 같아요. 저희 저 생생법률서도 기여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만큼 논쟁할 가치가 있는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들의 어쨌든 회고록 나오면 많이 좀 팔리는 편이니까요. 예. 근데 저는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부인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영부인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영부인 외교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네. 프랑스의 모 대통령은 밤중에 홀로 나가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네, 대통령이었으니까 네. 홀로 나가서 애인 만나고 왔다 그러면서 네, 나이도 네, 많으신 분이 네. 막 이렇게 가실거리 정도 취급하는데 네, 네. 동양 문화권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부인의 행태가 네. 대통령의 행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네.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도 네.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이죠. 밸런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만 뽑았다. 영부인을까지 같이 뽑은 거냐? 이게 사실은 또 왕정의 또 느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대통령제인데 네. 대통령한테만 좀 집착을 해야 되는데 또 영부인도 하나의 또 어떤 대통령과 함께 가는 세트처럼 또 바라보는 게 또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뭐 탄핵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 1인 네. 예, 공직선거법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평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 1인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탄핵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부인 문제는 언젠가는 빨리 좀 해결을 하기는 국회에서도 해결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은 정책적으로. 이게 정치 문화의 문제예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제가 그걸 여쭙고 예, 싶었습니다. 정치 문화의 문제고 정치 문화가 좀 상대방과 함께 뭐 협력하고 협치하고 이렇게 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한국 사회처럼 아주 맹렬하게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잘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네. 아니면 좋은 게 좋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덮고 넘어가야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저도 가끔 해외 직구한다. 누군지 딱 알겠는데요. 누구실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40 총선 패배 후에 약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거 아닐까요? 양재도서관 저희 얘기하다가 예. 아니 그 네. 그 최승호 변호사도 해외 네. 직구 하십니까? 저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요. 네. 하세요? 예, 전 자주 합니다. 그러시군요. 살 게 많아서 자주 네. 하는데 네. 지금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는 이 말을 네. 다른 사람이 아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제거해야 한다. 네. 예, 이 얘기를 제가 얘기했으면 아무도, 아무도, 보지 네. 않았을 거예요. 우리 최성호 변호사만 네. 봤을 겁니다. 네. 그런데 4.10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눈에 탁 띄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할 말은 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 네. 맞죠. 맞는 소리입니다. 틀린 말은 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한 정부다. 중국 네.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지금 안 그래도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네. 앞으로 전당대에 출마할지도 모르는 권력의 핵심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야 이거 미묘한데 아.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이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발언의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아마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을 줄 알고 쓴 거예요. 저는 근데 저 얘기가 예. 사실 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게 그렇게 피해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만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슈인데 그 이슈가 사실 국민들도 잘 모르는 이슈였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뭔가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가 손실 보기가 되게 어려운 이슈란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좀 주목했었던 게 네. 제 다른 방송들이랑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목했었던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얘기하고 나서 바로 속보가 떴어요. 네. 바로 속보가 떠서 정부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아마도 저 최소호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과 얘기가 됐다. 얘기가 됐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네. 이게 다 각자. 이거는 아, 아마 네. 저 최성호 변호사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 건데 네네. 이 지금 직구 금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국민들이 모른다고 했지만 네. 누가 제일 많이 아냐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그렇죠. 예. 화들짝 놀랐어요. 네. 왜? 아이한테 사준 예쁜 가방, 아이한테 사준 예쁜 어린이 손목시계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싸게 팔았던 중국 플랫폼에서 맞아요. 그랬으니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죠. 네. 사흘 만에 철회를 하는데 네. 그 사흘 안에 그 사흘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를 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도 하고 네. 유승민 위원도 그럼요. 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예. 바로 속보가 떴단 말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이슈인지도 몰랐는데 속보가 두 개가 같이 떴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저만의 지금 추측이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외 네. 직구 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한 발짝 다가선 신호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네. 것은 현재 제가 취재한 바가 있어서 그래요. 아, 예, 예. 뭐냐면은 차기의 국민의힘 왜 이 직구 문제가 왜 거론이 되냐면 네. 전당대회랑 연결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전당대회랑 예, 예.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미는 후보는 따로 있다. 네. 그것이 한동훈이 아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출마할 것 같다.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미는 후보가 따로 있고 한동훈 후보가 따로 있고 유승민 네. 후보가 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 취재를 했어요. 아, 네. 이 상황에서 네. 아니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서로 짜가지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하자마자 속보를 떠서 뒤집은 것 같은 모양새가 보인다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속보를 뭐 그럴 띄웠다기보다는 수도 있는 거죠. 예. 방금 얘기하신 3파전 또한 어찌됐든 철회에 어쨌든 정부에서 철회하는 발표를 바로 속보로 띄웠단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네. 지금 이번 전당대회 어차피 핵심 맞아요. 이야기가 그게 돼야 핵심이죠. 되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 용산 대통령실의 원심력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 네. 그게 핵심이고 누가 네. 벗어나게 할 것인가. 네. 누가 적임자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 후보 뭐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네.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 와 그의 현재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직구 문제 거론하면은 네.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고 오히려 대통령실과 대적하는 이런 상황인 거 뻔히 아는데 네. 글을 올렸다라는 거는 나 전당대회 나가겠다는 그런 신호탄이다. 신호탄이다. 음. 어쩌면 이제 우리 이 생생법률수에 맞아요. 재료를 주기 위해서 한 거 네. 아니냐라는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아니면 애청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양재도서관 열심히 다뤘더니 예. 사실 그때 좀 늦게 나올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당권 도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은 갑자기 튀어났단 말이에요. 제 말 반대로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잔다르크처럼 지금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예. 좋은 이미지이시거든요. 지금 예. 현재까지는. 그럼 당권 도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시점에서? 상황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네. 보면은 네.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세요? 네. 아.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시큰둥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물밑에서 네.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네. 포착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SNS에 글을 올리고 이것도 역시 정치인들의 활동이거든요. 이거는 도전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근데 이 와중에서 어쨌든 정부가 사실은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좀 핵심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80개 품목에 대해서 네. 이정원 국무 2차장까지 나와서 국조실에서 나와가지고 해명을 해요. 옆에 식약처부터 쫙 앉혀놓고 그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저도 그 중국 플랫폼 알땡하고 뭐 네, 태땡하고 태땡하고. 이거를 네.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네. 정부가 중국의 그런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걸 예전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이제 대처하는 것도 우습지만 네. 대처를 했으면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까 대응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지르고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놓고서 나중에 저희가 이 규제가 설익은 규제였다라고 사과를 하니 앞으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또 나중에 또 다시 사과하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지난 16일 날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를 통해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80개 뭐 직구 원천 금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설익은 규제였어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민망하죠. 예, 정책.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아까 이원정 그 네네. 차장이 네. 지금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까지 사과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너무나 민망하다. 오히려 직구 규제 문제가 네. 한동훈 전당대 출마 문제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한 걸 보니까 네.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를 구제해 준 셈 아니냐 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름은 계속 노출되고 있고 정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럼요. 하고 있다는 예, 느낌 받으시죠? 정치인은 자기 부고만 네. 빼놓고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예, 예.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인정해 줄게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최상병 특검법.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기에 빠진 협치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번 주, 뭐 내일이라는 얘기 좀 나오는데요, 평론가님.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국회를 앞둔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평론가님, 예. 이번 주, 뭐 내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 사실은 정치권은 예. 상대방 수를 뻔히 보면서 네, 수를 두는, 바둑으로 그렇죠. 치는 수죠. 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선수사 후 특검을 네.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거부권 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내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정부 그러니까 제2결 본회의 직전인 25일 주말 다른 민주당은 다른 5개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애 집회를 계획하고 용산 대통령 앞 항의 기자회견 국회 내 농선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할 것을 네. 뻔히 보면서 두는 알면서. 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부권 얘기 계속 나오고 거부권 하면 재표결 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해봐.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예. 이거고 예. 재표결 해봐 재표결 될 것 같아 예?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숨은 함의는 그런 것들인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10번째입니다. 10번째 22대 국회까지도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게 넘어오면 재표결할 때 한 20여 명의 여당 이탈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해결 안 돼요. 아,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재해결이 안 된다. 저는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면은 네. 야당은 예. 28일, 20일 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인데 네, 그렇죠. 변수는 하나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야당이 이렇게 28일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는 이유는 네. 22대 국회를 특검 정국으로 열겠다라는 의지이자 네. 야당으로서는 별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네. 지금 20명 정도가 재의결되려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네, 네. 했을 때 현재 민주당 의석이 155석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나머지 다 합쳐봐야 네. 180명이 돼요. 네. 그러면 2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적의원 296명 가운데 뭐 중간에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최소 17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낙선된 사람들 네. 또는 여당에서 이도저도 귀찮다 하고 네. 본회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3분의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변수 빼놓고는 네. 현재 야당 숫자 표로는 네. 이게 힘들다. 네. 국민의힘이 25명 이상 안 나올까요? 불출석할까요? 재의결 안 되면 그럼 22대 다시 예. 재발이 그래서 22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할 거고 우선, 상징적인 차원에서 거부할 거고 거기서 재의결은 될지 안 될지 되면 난리가 나는 거고. 우선은 내상 한번 대통령 받아봐라. 예. 그런 지르는 쪽이다. 거예요. 아, 예, 지르는 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평론가님. 예. 국회 입법권이 좀 무력화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총선 참패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네. 국정 논리 전환해라 네. 였는데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국정 방향은 옳다. 네.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고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죠. 네.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도 의혹도 쌓여간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국정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상황 안 되면요.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려서 일을 안 해요. 네.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좀 비판을 하니까 거부권 제한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발상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좀 사용돼야 된다라고 약간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 했었던 우리 윤호중 의원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남용 제한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 사실 4년 중임제도 원포인트 개헌 하나 하기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얘기하는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이겼고 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더 한 발짝 더 나간다라는 것은 네. 원포인트 개헌까지 가면서 정부 여당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정부 여당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명분 쌓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22대까지 가면은 더 힘들어지고 여당이.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네. 윤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4년 중임제 들고 나왔거든요. 네. 보통 대통령제에서 임기 단축 얘기하면 역풍이 불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역풍이 안 붑니다. 근데 선거 때 이미 뭐 그렇게 얘기했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길을 내주는 차라리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네. 지금까지 국정 운영 실패했지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를 과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네.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명심불패 깨진 민주당 이재명 연임가도의 걸림돌. 저희가 똘 이랬습니다. 똘? 왜냐하면 이게 사실 네. 친명이 조금 밀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또 그렇게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명심을 받은 추미애 이제 6선이죠. 6선 일반적으로 6선이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5선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단 말입니다. 22대 전반기 맞아요, 국회의장 선거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와, 야, 대박. 약간 오. 이런 느낌,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맨 처음 네.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네.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이게 우위에 서 있는 걸 보면서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두 가지가 걸렸어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어의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네. 말이 돌아서 이거는 추미애한테 유리한 거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심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위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후보 맞아요. 단일화 됐잖아요. 네, 맞아요. 후보 단일화해서 밀어주셨잖아요. 네. 후보 단일화에서 아차 이거 저 추미애 의원한테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을 뒤에서 후보 단일화로 만들도록 한 사람이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위 야권의 원로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렇죠. 언제 알려졌냐? 원내대표 나오면서 하면서 알려진 거거든요. 알려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이렇게 밀어? 아니지. 네. 그리고 더구나 조정식과 정성호 밀던 사람들이 네. 후보 단일화 됐다라고 추미애를 밀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어려워진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89표가 네. 소위 얘기해서 우원식 의장을 만들어낸 거죠. 네. 이 상황을 일부에서는 명심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대세행 지장이 없다. 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원래 이렇게 일관적으로 누구 한 명의 이야기대로 막 가는 건 아니다. 네. 이게 국민의 인거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람도 계신데 있습니다. 예. 다른 정치 평론은 다른 데서 보시면은 충분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내용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추미애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하면 대선을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2년이니까요. 예. 그러면 대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붙었을 때 좀 껄끄러운 상대라는 거죠. 껄끄러운 상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미애는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후반기 국회의장을 하고 전반기는 다른 후보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요거와 네. 지금 약간 저는 이런 경우도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음 대선까지 당대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추미애 의원 당선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예. 왜냐하면 민주당 때 노무현 대통령 네, 탄핵에 탄핵 앞장을 대통령, 섰고 네, 네. 그 이후에 노동법 네, 환노위원장 환노위원장일 네, 때 문 걸어 잠그고 맞습니다. 고집대로 한 거 네, 이거에 네. 돌출적이다 막 네, 이야기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치는 네. 상상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상상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소위 해서 대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개인에 대해서 네. 그리고 우원식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달리 생각하면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 주권 정당에서 어떻게 네. 당원의 뜻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느냐라면서 탈당 러시가 이뤄지는 네.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네. 개인의 자질이나 개인의 능력의 차이로 보면 그거는 오판이다. 네. 대통령 뭐 누가 못 나가겠습니까? 저도 대통령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할 수 있죠. 왜 못 네. 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계속 대통령에서 떨어졌는데 연임할 수 있느냐고 네. 말씀했는데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네. 당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었어요. 네. 지금 250만 민주당원이라고 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당원이 많은 데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고관여층이 너무 많아.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예. 어떤 쪽에서는 집착이 심한 거 아니냐, 예. 절박한 거 아니냐, 이거를 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뭐 비슷하죠.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밀리면 끝난다라는 게 사실 정치 공학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했지만 상상력보다 더한 게 또 정치 현실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고 예. 사당화된다라는 좀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당화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명심불패 좀 깨진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옛날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총재 선거 나갈 때 네. 이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당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 총재로 다시 등장할 때 네. 이게 비율을 맞추느라고 네. 동교동계 가신들이 네. 7대3 비율을 맞추느라고 몇몇 사람은 그 상대방의 정대철 의원을 민 적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와 뭐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명심이 깨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당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면 국회의장을 우원식으로 가야 된다는 다선 의원들의 네. 소위 그 의지가 통한 걸 보면은 네. 이게 뭐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 상황인 것이죠. 짧게 20초 남았는데요. 예. 운영위하고 법사위 22대 이제 해야 되는데 원구성 어떻게 되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 가져갈 왜냐하면 것이다. 우원식 의장 예비 후보가 네. 법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법대로. 법대로 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뭘 가져갈까요? 국민의힘 나머지 7개 정도 가져간다고 하나. 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1대 7 중에 나머지 뭘 뭐가 가져갈까요? 뭐 기재위 알겠습니다. 가져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생생범협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유원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범협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